네, 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이제 웹 개발 분야 중에 SI, 솔루션, SM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분야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SI의 솔루션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솔루션, 자사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루션 업체는 SI에 비해서 일단은 뭐 본사에서 그 솔루션을 관리하는 포지션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솔루션에 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본사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고, 뭐 고객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상주 근무를 하고 외군이 잦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본사에서 개발을 하고 솔루션을 관리를 해요. 근데 S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만의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0부터 새로운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발이라는 게 개발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그런 분석과 설계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 뭐 이런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게 프로젝트의 이제 과정인데,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상주나 파견 근무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SI 업체 중에서도 그 가장 그 위에 있는 의뢰 위치에 있는 왜 대기업 뭐 협력사, 예를 들면은 삼성 SDS 또는 한전 KDN 이런 기업에서는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을 안에서도 을병정 이 밑에까지 가는 그런 개발 업체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일단 뭐 SI는 본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본사에 있는 일은 없고 상주나 파견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근무 환경의 예민도에 따라서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이 상관없고 난 어디서든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힘들고 그런 환경에 예민하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SI 업체는 나가서 팀별로 파견 근무를 하고 이런 구조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인력 장사를 하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 인력 장사를 하는 회사가 이 바닥에서 전문 용어로 보도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악명 높은 기업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던 시절에 SI 업체도 보고 뭐 솔루션 업체도 보고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인력 장사 스멜이 폴폴 나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렀거든요. 딱 보면은 티가 나요. 일단 본사에 가면은 본사가 너무 거의 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런 본사를 가지고 있고, 말만 본사지 이제 개발자들은 거의 이제 아예 파견을 보내버리는데, 왜 인력 장사라고 하냐면, 그런 인력 장사하는 회사들은 이 개발자들의 경력을 뻥튀기 시켜서 그 인건비를 챙겨 먹는 그런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신입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경력이 사실 0년 차잖아요. 빵이잖아요. 근데 이 경력이 1도 없는 그런 개발자들을 데리고서 실제로 밖으로 나갈 때 3년차 대리급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없는 경력을 뻥튀기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개발자의 인건비는 그 대리급으로 들어오는데, 그 인건비를 중간에서 이제 떼먹고 나머지 이제 얇은 월급 봉투를 개발자에게 주는 그런 건데, 그 자체로도 되게 안 좋은 건데, 제일 힘든 점은 뭐냐면 개발자를 혼자 파견 보내버려요.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입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그냥 혼자 내던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SRI 경험을 하시는 개발자들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약간 가릴 처지가 아닌 뭐 비전공자에서 전향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 바닥에서 구르다가 오면 실력은 막 는다고 하는데 그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시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아예 이 길을 또 접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참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접 보실 때 잘 이제 보시고, 만약에 SI 업체면은 이게 뭐 사수가 존재하고 팀별로 파견을 나가는지, 또는 그 전에 교육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지, 그런 거를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 회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솔루션 회사는 조금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래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솔루션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본사로 출근을 하고 당연히 그쪽에 가면은 중간 개발자분들이 이제 사수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겠죠. 저는 솔직히 신입의 입장에서는 사수를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데라도 사수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사수분을 만나면은 굉장히 배우는데 힘이 들고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라도 사수분을 좋은 분 한 분 딱 만나면은 개발적으로 배우는 게 있고 또 그런 회사에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중간 개발자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I와 솔루션의 차이를 말했으니까 장단점을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일단 솔루션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현직 개발자의 입장에서 솔루션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솔루션 회사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일단은 체계가 좀 잡혀 있어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이미 잘 짜여진 그 솔루션의 소스를 보고 분석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솔루션 자체는 실제로 돈을 받고 공급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는 일련의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고 이렇게 이미 짜여진 한 제품의 소스들을 보고 기술들을 익히면서 시스템 안에서 그런 데이터들의 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구식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은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SI에 비해서 이제 다양한 개발 경험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솔루션 내에서는 좀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솔루션이 하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솔루션을 어딘가에 설치하려면은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 체제부터 네트워크 쪽 지식까지도 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제가 공부했던 웹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운영체제, 리눅스 환경에서 이런 명령어도 날리면서 서버 땅까지도 개발 경험을 좀 해보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개발만 하고 서버 쪽 부서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개발만 하고 난 뒤에 그 파일을 던져주면은 그 파일을 받아서 서버 개발자가 서버에 올리고 내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론 뭐 배울 때는 되게 뭔지도 모르겠고 힘들었지만 배우고 나니까 저는 웹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버 쪽 데이터 플로우까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이 솔루션 안에서만 바싹해진다는 거죠. 일을 하는 내내 그 솔루션 내에서만 그 소스를 보고 설치를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개발 분야가 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신입의 입장에서는 이 분야를 가릴 처지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쌓이고 난 뒤에 분야를 따질 그게 생기지 일단 신입의 입장에서는 분야가 크든 작든 일단은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SI나 솔루션이나 신입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든 일단 가서 이제 신입의 딱지를 좀 떼고 개발적인 그런 시야를 늘리고 난 뒤에 그런 분야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SI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제 SI 개발자 분들께 들은 얘기로는 SI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개발들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어서 확실히 개발 스킬적인 부분에서 실력이 정말 빨리 는다고 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매번 다른 환경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접하니까 당연히 그때마다 스킬들을 습득하게 되니까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 장애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에러 나고 버그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많이 접할수록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일하는 이제 현업에서도 SI 경력만 무려 10년이 가까이 되시는 그런 경력 개발자분이 있는데요. 확실히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개발 응용력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낀 적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리 연차가 오래된 개발자라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멘붕이 오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새로운 거를 만나도 모르긴 하지만 대충 이제 그동안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거 어디 문제 같은데 하고 감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만 구글링을 해도 바로 이제
다른 상황에서 쓰인 것도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보고 아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짬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저처럼 한 가지 솔루션만을 다루다가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과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 후자가 훨씬 여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솔루션 개발자로서 항상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렇다면 SI의 단점은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I는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항상 파견 또는 상주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어디 가서 어떤 업무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되면 좋겠지만 또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면은 그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상주하는 근무 환경이 괜찮은 데도 있지만 열악한 데도 많아요. 그냥 뭐 공간 하나 다 주고 그 좁은 공간에 여러 개발자들 막 때려박아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런 악덕 기업들 그런 데를 만나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또 혼자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볼 때 꼭 잘 따져보시고 인력 장사하는 악덕 기업은 거르시고 좀 괜찮은 데로 가셔서 직원들의 환경도 본사에서 항상 챙겨주고 그런 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SM이 남았죠. SI와 SM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볼 건데 지금 말할 때는 이 SI에 SI랑 솔루션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SI랑 솔루션은 어쨌든 같은 개발을 하지만 그냥 방식과 환경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SI와 SM의 성질은 시스템을 구축, 개발, 그리고 여기는 유지 보수, 관리, 운영 이렇기 때문에 아예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SM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SM도 저는 경험이 없지만 많이 들리는 소리가 SM은 SI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편하다, 뭐 워라밸이 보장된다, 그 대신 실력을 키우기는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쪽 업계에서.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에도 SM 파트가 있거든요. 담 넘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빗대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SI에 비하면은 확실히 하나의 개발에 몰두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적어요. SM에서는 개발이라고 해봤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수정을 해준다던가 뭐 그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던가 조금 더 개발할 요소가 있다면은 업체에서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요청해왔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럴 때도 이제 없는 거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부분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발적으로 막 몰두하기는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이 절대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도 각 업체마다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되게 옛날 버전을 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환경 전체적인 그런 개발 지식이 있어야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워라밸이 보장된다고 하셨는데 이 워라밸이 보장되는 거는 솔직히 SI도 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스템이 장애 없이 잘 돌아가는 그 상황에 한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장애가 터졌다? 그럼 워라밸 그냥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뭐 주말이든 새벽이든 장애가 터졌다 하면은 바로 연락 오고 또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워라밸이 무조건 보장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긴급 연락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적인 연락으로 오게 되니까 주말에도 항상 전화 받고 막 그런 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다라고 좀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 같은 솔루션 업체의 SM 경우였고 뭐 약간 대기업이나 뭐 그런 큰 기업에서 SM 파트는 보통 뭐 한 시스템만을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여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애가 그렇게 맨날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좀 워라밸이 보장되고 일이 편하다고 하는 거는 딱 한 시스템만을 담당하는 SM 파트에 있을 때는 좀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단기간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하는 그런 SI에 비해서 SM은 그 유저가 존재하는 한 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안정적인 걸 조금 추구한다 이러면은 SI보다는 또 SM이 잘 맞으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웹개발 분야에서 SI, SM, 솔루션 각 분야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조를 해가지고 또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